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가평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평휴게소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뒤에 보시는 르노 삼성의 다양한 차량들이 있는데 SM6의 각 차량별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SM6는 하나의 차량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국내에 선보이고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GDE부터 시작해서 1.6L 터보 엔진인 TC, 그리고 이제 MPI 엔진을 장착해서 합리성을 강조한 프라임이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최근에 이제 일반 판매를 시작한 LPE까지 이제 총 4개의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부터 가평휴게소부터 인제스피디움 속초,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이 긴 여정 속에서 각각의 엔진과 각각의 변속기, 그리고 각각의 휠 타이어를 갖고 있는 이 SM6들이 과연 실제적인 주행에서 어떤 차이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각 차량별 그런 소감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4대의 차량들을 함께 경험해 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제가 서울부터 이 가평휴게소까지는 SM6 프라임을 함께 타고 왔는데 140마력의 MPI 엔진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CVT의 이런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합리적이고 편안한 드라이빙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각 주행별 그리고 각 차량별 그 특징과 그 매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SM6 프라임과 함께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SM6 프라임은 합리적인 사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고 출력 140마력과 19.7kgm의 토크를 내는 2.0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트코사에서 공급하는 엑스트로닉 CVT를 조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휠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 11.1km/L 혹은 이제 17인치 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건 17인치 휠과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차의 경우에는 11.4km/L의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행 성능이라던가 효율성이라기보다는 차량의 기본적인 가격을 많이 낮추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보면 가속력이 아주 인상적이거나 뭐 아주 경쾌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량의 무게도 무게지만은 출력 자체가 그리 높지 않은 그런 차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QM6 GDE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 차량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냥 오가는 이동수단으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큰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의 반응이라던가 엔진의 질감, 그리고 진동이라던가 정수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한 편이에요. 실제로 주행을 하다보면 굉장히 편안하고 쾌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140마력으로 뭐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막상 도로를 달려보면은 발진이 느릴 뿐이지 전체적인 추월 가속이라던가 고속주행에서의 부담감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CVT의, 이 엑스트로닉 CVT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출력에 대한 배분이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변속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수동 변속 시에도 굉장히 말을 잘 듣고 탄탄하게 따라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최근에 데뷔한 뭐 현대차의 그런 IVT나 이런 CVT와 비교하자면 확실히 자트코가 CVT를 잘 만든다 라는 걸 새삼스럽게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중형 세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17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SM6의 승차감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이게 국내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큰 휠, 큰 타이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시각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제품들이 좀 더 인기를 끌다 보니까 상위 트림에 마련되어 있는 19인치 휠이 좀 투박한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19인치 휠 자체가 약간 스포티한 성향을 좀 더 강조하고 주행 성능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봐요. 대신 승차감을 고려하신다면은 지금 저는 17인치 혹은 18인치 휠까지만 내려와도 승차감에서 굉장히 여유를 느낄 수 있고요. 실제 제가 계속 주행을 하면서 뭐 고속도로의 이런 도로의 균열이라던가 오돌토돌한 구간 이럴 때 지나가면서도 충격을 굉장히 잘 받아주고 잘 흡수해서 아주 부드럽게 넘어간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션빔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휠 타이어의 셋업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승차감을 좀 중요시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SM6의 휠을 작게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차량의 거동에 있어서는 조향은 굉장히 편해요. 남녀노소 누구라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 무게감이랄까요? 좀 스티어링 휠에 약간 장력 같은 느낌? 좀 내가 움직이는 걸 좀 거스르려는 그런 센터는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루기 편하다. 그리고 이 조향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약간 여유를 갖고 있지만 아주 부드럽고 정교하게 전달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빙에 좀 열을 올리시는 분들은 이 노면에 대한 정보를 제법 명확하게 느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만족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조향감은 조금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편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셋업이고요.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부담이 되거나 아쉽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반대로 또 좋은 게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노면의 정보를 굉장히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노면의 정보를 날카롭게 전하기보다는 여기에 이런 거 있어 정도의 느낌은 주되, 충격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정도여서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도 이 정도면 운전하는데 아주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편한 승차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노면이 이 정도구나 라고 정도의 정보만 받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는 셋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코너링 부분에서의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가 오갈 것 같은데, 사실 이 차는 말 그대로 합리적인 차예요. 그러니까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 차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라던가 이런 부분에 강조한 차량은 아니라서 굳이 저희가 그 코너링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타이어 자체가 그 그립력이 아주 좋은 타이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고 일체감이 좋은 차체와, 그리고 기민하고 이제 운전자의 의지를 잘 반영하는 스티어링이 조합이 돼서 차량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는 굉장히 경쾌하고 완성도 높은 핸들링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자면 이 차가 주는 만족감이 이 차의 한계라던가 이 차의 물리적인 그런 허용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편하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주행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제가 이 차를 갖고 효율성을 한번 체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자유로에서 90km로 시속 90km로 정속 주행을 해보면은 리터당 약 17km에서 18km 수준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아주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차량의 가격이라던가 최근 유가라던가 그리고 이 차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그런 패키지들을 고려한다면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효율성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르노 삼성 SM6 프라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SM6에 비해서 출력이라던가 발진 가속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이 말 잘 듣는 엑스트로닉 CVT하고 그리고 밸런스하고 승차감을 강조한 이 패키징을 갖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SM6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SM6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질감이라던가 호화스러운 느낌, 그리고 뭔가 좀 스타일리쉬한 느낌이 좀 떨어질지 몰라도 운전자 개인이 만족하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르노 삼성 SM6를 함께 했고요. 저는 또 다른 SM6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SM6 LPE와 함께 주행을 하겠습니다. 자, SM6 LPE는 최근 LPG 차량 일반 규제가 모두 개방이 되면서 일반 판매를 시작한 이제 SM6의 LPG 버전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이미 2017년도에 생산되었던 이제 렌터카 차량인데,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타보면서 SM6 LPE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 출력 140마력과 19.7kgm의 토크를 내는 2.0 LPG 엔진이 장착하고 있고요. 여기에 자트코사의 CVT, 즉 엑스트로닉 CVT를 조합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지금 17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어서 9.3km/L의 복합 연비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제 상위 모델들은 이제 휠 사이즈에 따라서 9.0km/L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차량이 가장 큰 매력으로 뽑자면은 역시 넉넉한 적재 공간에 있을 것 같아요. SM6가 사실 기본적으로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인데, 이 LPG 탱크가 사실은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정말 큰 본배가 트렁크 안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재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차량은 이제 템포러리 타이어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도넛 형태의 LPG 탱크를 장착을 해서 트렁크 공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펑크나면 어떡하냐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새 펑크나면 타이어 바꾸시나요? 보험사 부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주행을 해볼게요. 사실 140마력과 19.7kgm의 토크는 부족한 출력은 아니에요. 뭐 넉넉한 출력이라고도 말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2.0L 가솔린, 뭐 디젤, 뭐 어떤 엔진이든 140마력을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그보다 더 낮은 출력으로도 만족스러운 주행을 경험할 수 있었죠. 반대로 이 SM6 LP 또한 140마력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주행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발진 가속은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되는 편이에요. 약간 한 반템포 정도 생각하는 것보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추월 가속이라던가 고속 주행에서 힘이 부족하다? 혹은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도 제가 추월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가속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물론 이 LPG 차량 특유의 그 RPM을 끌어올렸을 때 오 하는 그 특유의 소리가 있는데, 글쎄요, LPG 타시는 분들은 이 소리 그렇게 거부감 없으시고 또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리고 이 차가 꼭 이 차만이 내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LPG 차량들이 이러한 소리가 내기 때문에 이 차만의 단점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혹은 어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일단 기본적인 가속 성능이라던가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 이 운전자가 느껴지는 이 정숙성이라던가 회전질감이 굉장히 우수해요. 정말 회전질감 부분에서는 정말 잘 다듬어진 가솔린 엔진과 비교를 하더라도 더 부드럽고 매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부드러워요. 이는 이제 LPG 차량의 특징인데, 옥탄가로만 본다니까 완전 연소 비율만 보더라도 LPG가 일반적인 가솔린보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더 매끄러운 주행이 가능하고 또 그런 주행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엑스트로닉 CVT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출력이 변속으로 인해서 그 출력 전달이 단절되는 경우를 막았어요. 그래서 CVT가 정말 이렇게 주행할 때마다 최적의 기어비를 찾고 RPM을 찾아서 출력을 끌어내는 것처럼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출력을 아주 매끄럽고 꾸준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주행에서 그런 주행의 공백, 출력의 공백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잘 매조짓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움직임을 볼게요. 사실 지금 이 차량이 주행거리가 5만 km에 이르는 차량이라서 사실 차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뭐 스티어링 휠도 약간 유격이 있고 브레이크 페달도 약간은 좀 상태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손색이 없는 모습이에요. 뭐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도 잘 걸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향도 가볍고, 그리고 조향에 대한 차량의 반응도 상당히 편안해요. 그러면서도 노면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잘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노면이 어떤 노면이고 어떤 상태니까 운전자는 어떻게 조심해라 라는 식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노면은, 내가 달리고 있는 딱 노면을 읽을 수 있는 차량이에요. 사실 국내 몇몇 차량들이 승차감을 중요시한다고 이런 노면에서 올라오는 정보들마저 다 지원해버리는 셋업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차라리 이게 더 고급스럽고 잘 세팅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SM6의 단점 혹은 문제점으로 정말 뒤도 안 보고 때리는 부분이 바로 토션빔의 적용인데, 글쎄요, 토션빔 과연 문제가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잘 만든 셋업 잘하는 토션빔은 멀티링크보다 좋다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생각 아직도 맞다고 봐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골프도, 그리고
모터스포츠 무대에서도 맹활약하는 자동차들도 생각보다 토션빔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션빔을 얼마나 잘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모든 토션빔이 어떤 토션빔이라도 승차감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그냥 일반화시키기에는 굉장히 그거는 편협하고 약간의 좀 과하게 말하면 파시스트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SM6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17인치 휠과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요. 즉 말 그대로 타이어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아주고 흡수를 해주는 타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인치 휠과 이 SM6의 조합에서 보여주는 차량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아주 매끄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도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좀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불규칙하게 올라오는 충격도 생각보다 아주 잘 다듬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일상적인 차량으로서, 중형 세단으로서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렌터카이고 또 17인치 휠과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사실 그렇게 그립이 좋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진 않아요. 접지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차선을 바꾸거나 아니면 연이은 코너를 파고들 때에는 약간 리어가 좀 쓸리는 듯한,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만약에 좀 타이어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조금 더 하이그립 타이어를 장착했으면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셋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텐데, 사실 제가 이번 차, 그러니까 이 차 말고 별도의 시승차를 통해서 250km를 달리면서 이제 SM6 LP가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자유로하고 지방도를 많이 달렸어요. 거기서 리터당 12.4km per hour의 평균 속도, 아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SM6 LP의 효율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차는 아니고 별도의 시승차로 250km 정도를 달리면서 그 효율성 한번 체크해 보았는데, 주행 부분은 이제 자유로하고 경기도 북부의 지방도로를 이렇게 오가면서 주행을 테스트를 했는데, 254km를 달리면서 12.4 정도의 그 평균 연비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km당 64원 연료비를 쓰면서 주행을 했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비슷한 거리를 이제 LPG가 아닌 가솔린이나 디젤을 탔을 때는 적게는 75, 좀 많게는 한 80 정도? 85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킬로미터당 20원이라고 하니까는 전체적으로 확실히 유지비 부분에서는 한층 더 절감이 된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주행이라던가 그런 전체적인 주행 만족감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중형 LPG 차량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SM6 LP를 함께 주행을 해봤고요. 제 개인적으로 전체적 만족도도 높고 또 세련된 승차감, 그리고 만족스러운 이제 효율성까지, 그리고 유지비의 절감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 매력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또 다른 SM6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르노 삼성 SM6 GD2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위 트림이라 그런지 실내 공간이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HUD까지 있어요. 확실히 한 번에 고급스럽다라는 걸 느낄 수 있네요. 아무래도 SM6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이 엔트리 트림부터 최상위 트림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그 최상위 트림이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점, 이 부분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SM6 GD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출력 150마력과 20.6kgm의 토크를 내는 2.0 GD 가솔린 엔진이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에 EDC 7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듀얼 클러치라고 해가지고 전자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고요. 전체적으로 출력도 출력이지만 밸런스를 맞춘 차량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직분사 엔진에도 불구하고 출력을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일상적인 주행에서 좀 더 부드럽고 여유로운 드라이빙을 유지를 하고, 여기에 7단 EDC를 조합하여서
효율성과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조금 더 매끄럽게 끌어내겠다는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 중심의 이런 셋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행을 해보면 이러한 밸런스가 무엇인지 잘 느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드럽지만 원하는 만큼 움직여주는 퍼포먼스가 확실히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솔린 엔진인 만큼 굉장히 매끄러운 회전 반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실제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강하게 가져가더라도 아주 부드럽게 출력이 전개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물론 RPM이 높아지면 지금처럼 부밍음이 조금 이렇게 거칠게 들려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뭐 가솔린 세단으로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솔린 세단으로서의 그런 가치라던가 풍미?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차량은 굉장히 상위 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휠이 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차의 움직임이 굉장히 명확하고 솔직하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사실 르노 삼성 SM6의 상위 트림은 고급스럽다라기보다는 스포티하다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실내 공간은 고급스럽지만 차량의 셋업은 스포티하게 가져간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도 일반적인 도로를 지나는 상황에서도 노면의 반응이 굉장히 명확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차가 굉장히 탄탄하게 반응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드라이빙 모드를 예를 들어서 스포츠로 좀 바꿔볼게요. 스포츠로 바꾸고 하면은 일단 계기판이 붉게 타오르는 것도 물론이지만 차가 조금 더 명확한 선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같이 노면이 살짝 좋지 않은 데서는 승차감이 안 좋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으로 살짝 노면에 대한 명확성을 드러내지만, 반대로 그립력이 좋은 타이어와 탄탄한 서스펜션, 그리고 이 프랑스 특유의 약간 끈적이는 듯한 핸들링까지 조화가 되니까 와인딩 머신이라고 할 만큼 아주 탁월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인제 내린천로, 아마 인제 스피디움을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제 내린천로를 달리고 있어요. 인제 내린천로는 정말 연이은 코너로 어지간한 운전자들을 긴장시키는 그런 곳인데, SM6 GD는 사실 그렇게 높은 출력도 아니지만 핸들링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서 그냥 계속 높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일상적인 차가 이렇게 좀 탄탄하고 좀 직선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풍부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GD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출력에 대한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190마력을 내는 TC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글쎄요, 굳이 드라이빙을 즐기는데 빠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처럼 부드럽지만 원하는 만큼 가속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대 이상으로 깊은 한계를 갖고 있으면서 코너링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이 GD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속도를 높여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흐트러짐 없이 꾸준히 달려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게다가 지금 시승차라서 차량 상태가 아주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제동 성능 부분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는 패밀리 세단이긴 하겠지만 여차하면 운전자 혼자서 아주 즐겁게 달릴 수 있는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촬영 중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 못하겠는데, 이 차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이즈 캔슬레이션까지 더해져 있으니 지금처럼 RPM을 높이지 않고 다시 컴포트 모드라던가 이제 뭐 에코 모드를 두고 부드럽게 달릴 때는 아주 풍부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컴포트 모드로 활성화시키는 순간 마사지스트가 반응돼요. 이 부분은 참 SM6만이 가져갈 수 있는, 사실 프랑스 자동차들이 상위 트림에 가져가 보면은 대부분 마사지스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프랑스의 감성을 좀 잘 드러내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 공인연비는 리터당 12km인데 사실 전체적인 밸런스라던가 출력이라던가 움직임 등을 고려해본다면 나쁘지 않은 셋업인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충분히 더 높게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언제는 평소에는 부드럽게 달릴 수 있고, 평소에는 어떨 때는 스포티하게 달릴 수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아주 깊은 사운드를 즐길 수 있고, 또 상시로 이 고급스럽고 아주 매력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부분에서는 확실히 반세그먼트를 향한다? 좀 높게 본다? 라고 할 수 있는 SM6만의 그런 프리미엄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승차감. 지금 저도 느끼는 건데 이 정도 셋업이면 사실 뒷좌석 승차감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거는 휠 타이어가 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승차감에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휠과 타이어의 사이즈를 바꾸시는 걸 권해요. 물론 내가 탄 트림은 무조건 큰 휠밖에 없는데 어떻게 라고 하시면은 그거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사실 토션빔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휠과 타이어가 크다, 거기서 오는 문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GD를 함께 타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출력도 출력이지만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SM6가 지향하는 약간 그 유러피언 프리미엄 혹은 조금은 다른, 지금 국내 중형 세단과는 조금 다른 그런 SM6만의 프리미엄을 느끼기에 아주 좋은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프라임과 LP 같은 경우는 엔트리 트림이라던가 하위 트림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데, GD는 이왕이면 좀 높은 트림을 선택하시는 걸 권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SM6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